다르고 차별화된 종목 발굴 시간입니다. 테마를 잡아라.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앞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연초고 또 1월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한 해 좀 유망한 기업들을 1월 달에는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올해 유망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중국이요. 네네. 중국이 좀 경제 지표를 봐도 최근에는 좀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 우리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2013년 계산년 증시가 개장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크게 잡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올 한 해는 글로벌 악재가 완화되고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재정 절벽이 또 해소되는 기미를 또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올해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는 중국발 경기 회복이라는 이 훈풍을 들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지수죠. 제조업 지수가 4개월 전 중국에서 반등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또 발표한 대로 SOC 위주의 대규모 정부 투자가 1분기에 또 조기 집행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어서요.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수혜도 역시 가속화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세계 최대의 국토 그리고 인구를 가진 이 중국이 한국의 마치 7, 80년대와 같은 고속성장을 최근에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은 조금 성장통을 겪으면서 좀 침체된 분위기에 있었죠. 하지만 뭐 이 와중에서도 국내는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들 수 있겠죠. 뭐 불과 2년 동안 약 400%가 넘게 상승한 기업들이 속속 드러났는데요. 뭐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를 들 수 있겠고요.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인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도 작년 하반기에만 30%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한류를 등에 업고 여행업체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도 작년 한 해만 또 2배 넘는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뭐 카지노 업체들의 상승, 오늘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이제 대표적인 중국 진출 성공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시가총액 3조 원대에서 지난 한 해만 무려 7조 원이 넘어서요. 그렇죠. 벌써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국이 성장통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또 성장으로 들어서는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전자결제 관련주들, 중국에서 전자결제 상거래가 상당히 급증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요. 통신 장비업체 오리온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로 광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의 필수 부품인 광분배기를 하는 기업이죠. 20여 건이 넘는 특허 그리고 실용 신안 주요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향 매출이 78%에 달해서요.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우르르 광통신 저희가 또 상장을 할 때도 CEO 직접 모시고 CEO 초대석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모멘텀을 비롯해서 성장 모멘텀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역시 핵심 포인트는 이 중국에 좀 맞춰봤습니다. 중국은 2015년까지 2억만 가입자의 망 구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까지 약 6천만 가입자가 가입된 상황인데 앞으로 4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분배기가 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면 각 통신국에서 이제 광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를 각 빌딩, 가정에 분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분배기가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분배기가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글로벌 광통신 구축 사업에 또 활발한 전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잠깐 짚어주셨지만 해외 사업에 주력을 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로 광통신이 집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5년까지 1,50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광분배기 400억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0% 200억 규모의 전략적 제휴를 이미 국영기업과 끝낸 상태고요. 두 번째는 호주 역시 2015년까지
1,30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70%의 물량이 납품 예정되어 있어서 이미 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공모자금을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쪽으로 많이 쓰겠다. 신사업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신사업 지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로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많이 버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0% 이상을 항상 R&D에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올해 우리로의 신성장 동력 사업은 바로 이 광다이오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원년이 될 것 같은데 통신국에서 보낸 광신호를 각 빌딩 가정으로 분배해 주는 게 분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광신호는 가정에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바꿔주는 역할을 바로 이 광다이오드가 하는 거죠. 뭐 거기에 분배해서 광신호 전환까지 해주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사업을 신사업으로 잡았다라는 점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국내 가장 뛰어난 업체를 또 인수 합병하기도 했고요. 이미 대형 업체와 대규모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올해 50억 가량의 추가 매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로 강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일 겁니다. 일단 점유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당분간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 연속 약 37%, 뭐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이죠. 뭐 달성할 정도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올해 실적 전망을 4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또 보수적으로 140억가량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 시가총액 500억 중반대에 불과합니다. 이로 따져봤을 때 예상 PR은 약 4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가의 수준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공모가 1,3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1,300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좀 불운의 종목입니다. 뭐 시장 상황도 있었겠지만 일단 통신업계, 이 광통신 장비업계의 동종 기업들의 PR은 보통 12배에서 18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로 광통신은 뭐 올해 실적을 제쳐두고라도 PR이 아직 6배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과 타이밍 두 가지가 다 지금 적절한 시기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공모가인 1,3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목표가는 PL 퍼가 10배 수준인 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로 광통신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순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